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트만 바텐필드 코리아 지사장 김종근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지금 14년간 비트만과 같이 일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생산과 그리고 판매를 어렵게 하는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인건비도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물류비 상승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추세에서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많이들 모색을 하십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2종 멀티 사출에 대한 구상을 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처음 2종 사출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설비, 투자, 그리고 금형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전에 고려하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간략히 하이라이트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2종 사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요. 적절한 원료와 원료의 조합과 그리고 칼라 그리고 물성을 조합해서 2종 또는 2색, 다색 이렇게 새로운 제품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종 사출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게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멀티칼라라는 거는 이제 같은 원료지만 다른 칼라를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종 접합이라는 거는 원료는 다르지만 서로 접합이 되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이제 실링의 기능, 그리고 원래는 이제 딱딱한 파트였지만 약간 소프트한 터치 그립감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프트 터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형 안에서 이거는 이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조립을 위한 목적으로 2종 사출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샌드위치 성형도 할 수가 있는데요. 2종 사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죠. 2종 사출을 통해서 우리가 장점, 단점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건 이제 논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품질이 개선이 됩니다. 공정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품질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생산 단가가 효율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사출 및 조립을 하나의 공정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다른 기능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공정이 되고 또 물류 공간 절감 그리고 역시 물류 비용도 절감이 되게 됐죠. 그래서 공간과 비용을 전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이제 조립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을 방지해서 전체 공정의 불량률을 감소해주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2종 사출을 하게 되면 높은 수준의 자동화가 구현이 됩니다. 또 다양한 디자인과 촉각적인 제품의 선택이 폭이 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2종 사출을 실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고려 사항은 적절한 원료를 조합을 시키는 겁니다. 두 가지 원료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원료를 2종 사출을 적용을 할 때 A와 B 또 A와 C라는 원료가 서로 접합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적용을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제 도표에서 보듯이 예를 들어서 ABS와 PA6인 경우에는 이 세모가 그려져 꽉 찬 세모가 있는데 이거는 굿 본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붙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같은 원료긴 하지만 ABS와 ABS는 아주 좋은 접합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ABS와 PE는 리미티드 본딩.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고려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ABS와 POM도 역시 접합이 안 되기 때문에 2종 접합이 안 되는 원료들은 서로 따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료를 선택할 때는 기본적이지만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장비로 넘어가는데요. 사출기에서 사출 장치의 배치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물론 첫 번째 사출 장치는 기본적인 사출기의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더해지는 사출 유니트가 이제 VLSHB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거를 어떤 위치에 따라 조합을 하냐에 따라서 이종 사출기의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L은 반조작 측 옆에 바닥에 설치가 되는 거고요. B라는 거는 기본 사출 유니트 반대쪽에서 위치가 되는 사출 유니트입니다. 그리고 V는 이제 버티칼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고정형판 상측에 수직으로 설치가 되는 형태고, S라는 거는 기본 사출 유니트에 비스듬하게 바로 위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H는 두 사출 유니트가 나란하게 위치가 되는 걸 이제 H 배열이라고 하죠. 첫 번째로 V 배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정형판 위에서 LN 가이드를 타고 움직일 수 있게끔 앞뒤로 전진, 후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고정형판에서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을 설치가 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L 타입입니다. L 타입은 반조작 측 이제 바닥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바닥 쪽에 있기 때문에 공간을 좀 잡아먹는 단점이 있고, 대신에 이제 고정 형판에 없기 때문에 로봇은 기본 로봇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S 유닛입니다. 바로 이제 일반 기본적인 사출 유니트 위에 사선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배열이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모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 형판에 간섭이 없기 때문에 로봇을 고정 형판에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기본 유닛 그리고 2차 사출도 전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 배열입니다. H 배열은 이제 미국하고 이제 일본 사출기 메이커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흔히 쓰이는 방식인데요. 두 사출 유니트가 나란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금형 두 벌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거치가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형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한 사출 유니트만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종 사출기 전용으로 사용할 때 H 유닛은 가장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형이 낮게 좌우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터넌스나 또는 접근성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 유닛입니다. B 유닛은 기본 사출대의 반대쪽에 설치가 되고요. 이건 주로 이제 큐브 몰드나 또 3단 금형 전용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이제 비용적으로 비싼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사출대의 위치에 따라 구분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1차 사출물을 2차 또는 3차로 하기 위한 다음 사출을 위한 위치 변환을 시켜주는 기술입니다. 바로 이제 트랜스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로봇에 의해서 로봇이 잡아서 다시 2차 사출 쪽으로 집어넣어주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코어 인덱스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타리 플레이트 타입, 네 번째는 로타리 테이블,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각각을 좀 방법을 보시면 가장 이제 로봇에 의한 트랜스퍼 방식이 투잡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저렴합니다. 뭐 회전체를 새로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방법이긴 한데요. 영상을 좀 보시면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좀 특징은 실리콘과 일반 플라스틱이 접합이 됐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보시면 1차 사출을 한 플라스틱을 로봇이 잡아서 2차 축으로 올려서 다시 인서트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제품을 찍은 거는
치출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차 사출한 걸 집어서 2차로 올려주는, 이것을 이제 로봇 트랜스퍼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로봇 트랜스퍼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같은 금형 내에서 찍어서 위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기계 두 개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 방식이 투자비가 가장 적게 드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금형에서 이렇게 구현이 가능해야 되긴 하지만 1차 찍은 제품을 잡아서 옆에 있는 기계로 인서트를 해주는 겁니다. 네, 이 경우에는 두 기계를 가로지를 수 있는 로봇 한 대만 투자를 하면 일단 이동 사출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품 수량이 많지 않거나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확신이 없을 때 시작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방식이에요. 로타리 플레이트 방식입니다. 저는 로타리 테이블과 플레이트를 구분을 하는데요. 아마 테이블은 나중에 이제 큐브 금형에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로타리 플레이트 방식과 로타리 테이블 방식을 구분을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제품은 좀 특이점이 같은 원료를 두 번 사출하는 건데요. 제품이 두껍기 때문에 그 제품 두께가 지금 11mm짜리 화장품 용기입니다. 화장품 용기를 이제 후육이라고 그러죠. 이런 후육 제품을 1차에 사출을 하고 2차에 회전을 해서 그 같은 원료 위에 한 번 더 사출을 해서 두꺼운 제품을 구현을 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서로 다른 칼라나 서로 다른 원료에도 적용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인덱스 플레이트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덱스 방식은 앞에서 보신 이제 로타리 플레이트 방식과 유사하긴 하지만 로타리 플레이트는 금형 전체가 회전을 하는 거고요. 인덱스 방식은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코어만 앞으로 전진을 해서 회전을 하는 타입이 되겠죠. 금형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 수가 있는데요. 인덱스 플레이트로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인덱스 플레이트로 적용하는 게 투자비 부분에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죠. 예. 인덱스 플레이트 방식은 코어를 밀어주고 회전을 시켜주는 이렇게 스핀들축이 이동축 뒤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젝터 센터봉이 빠져야 됩니다. 빠지고 코어 이젝터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특수하게 이젝터를 다시 디자인해서 넣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게 로타리 테이블 방식인데요. 로타리 테이블 방식은 거의 큐브 금형의 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6캐비티 뚜껑을 이동 사출로 하는 것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가운데 형판이 회전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이제 큐브 금형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가운데에 있는 형판이 회전을 하기 위한 장치가 이제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회전을 시켜주면서 로타리 테이블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보시면 양방향에서 로봇이 치출을 할 수 있게끔 되죠. 그러면은 생산성도 높아지고 사이클 타임도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큐브 금형은 로타리 플레이트 방식을 이 같은 금형을 하게 되면 금형이 두 벌이기 때문에 사출기가 굉장히 커져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이 로타리 테이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금형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사출기가 작아질 수 있고 대신 이제 반대쪽에 사출을 할 수 있는 사출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로타리 테이블, 그 다음에 로타리 플레이트를 방식을 이용해서 2종 사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2종 사출을 넘어서 뭐 3종, 4종, 다종 이렇게 사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형 안에서 인라인 어셈블리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지금 사출 유니트가 4개를 가지고 있는 사출기가 제작이 된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로타리 플레이트와 로타리 테이블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출대의 위치, 그 다음에 회전 방식에 따라서 이게 2개 또는 3개, 4개까지 조합을 시키면 전부 2종 또는 그 이상의 다종 사출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설비와 그 다음에 원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설비 원료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금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뭐 사출대의 위치나 그 다음에 회전체의 방식이 금형에서 구현을 하지 못하면 그걸 실현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품 디자인과 게이트의 위치, 뭐 런너의 방향 이런 거를 정할 때 금형업체와 먼저 상의가 전제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 사출을 진행하실 때는 누군가 프로젝트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원료와 금형, 그 다음에 설비를 전부 매니징 할 수 있는 중심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한테 혹시 의뢰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잘 이종 사출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금형 업체와 그 다음에 원료를 컨설팅을 잘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 사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는 비트만 바텐필드 코리아 지사장 김종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